오늘 이야기는 서울에 사시는 3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너무 섬뜩한 경험을 했고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때는 2008년 20대 초반에 겪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편의점에서 주말 알바를 할 때였는데 제가 일하던 편의점 구조가 조금 특이했죠. 미아 삼거리역 맞은편 국민은행 내부 A팀 기기 쪽 자리를 빌려서 영업을 하던 개인 편의점이었습니다. 평일에는 은행과 같이 운영을 하고 주말은 A팀 기계와 편의점이 같이 운영되던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편의점 손님이 아닌 돈을 찾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서 편의점 알바생들은 사람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에 대해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는 출입구 천장에는 딸랑거리는 방울이 달려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쉴 틈 없이 소리가 날 만큼 사람이 붐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편의점 주변으로 먹자 골목과 술집들이 있어서 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그날은 주말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걸 목격하게 됩니다. 저는 평소 알바를 하다 틈날 때마다 책을 받고 그날도 알바를 하면서 책을 읽고 있을 때였죠. 그때 딸랑거리는 소리가 들리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돈을 찾으러 왔겠구나 싶어서 고개를 들고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고개를 드는 순간 눈앞으로 누군가 빠르게 지나갔고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 뒤편으로 하얀색 옷을 입은 여성들 무리가 천천히 따라 걸어가는 모습을 봤죠. 이게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머리로 보았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아무 생각이 들지 않고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사실 오래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는데 여태까지 무속인이 되었다거나 그런 인연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냥 겪게 되면 겪고 말게 되면 마는 일반인의 삶을 살고 있죠.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잠시 후 어떤 남자 2명이 와서 담배와 음료를 카운터에 올려놓더군요. 분위기를 보니 남자 하나가 친구 대신 계산을 하는 느낌이었고 계산을 하기 위해 카드를 주더라고요. 2008년도에는 체크카드로 1,000원 단위를 사는 것을 장려하는 시점이었는데 체크카드로 긁으면 세금을 더 낸다며 편의점 사장이 싫어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당시 체크카드 영수증은 카드를 긁으면 뒷면에 있는 종이 영수증이 출력이 돼서 서명을 해야 했었죠. 저는 카드를 받아 계산하고 나서 영수증이 나와 손님에게 들었더니 손님은 영수증 뒷면에 호순이라고 뚜렷하게 적더군요. 나이가 어렸던 탓인지 호순이라는 이름을 보고 88 올림픽 캐릭터인 호순이가 생각이 나서 저는 표정 관리를 하지 못하고 혼자 웃었죠. 그때 그 남자 손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아주 잠시지만 뭔가 알 수 없는 느낌이 들더군요. 이 남자는 사람 탈만 썼지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남자는 담배와 음료를 챙겨서 편의점을 빠져나갔고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조짐인지를 그때는 몰랐죠. 그리고 다음 주 주말이 되어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어떤 남자가 저를 찾아오게 됩니다. 편의점 안에는 100원을 넣으면 커피가 나오는 작은 자판기가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자판기 커피를 뽑으면서 저에게 물어보더군요. 아가씨는 키가 몇이야? 키를 묻기에 저는 키를 말해주고 나서 왜 물어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대답을 무시하고 그럼 몸무게는? 하고서 다시 물어보는 거였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이번에도 대답하지 않고 이상한 질문을 하더군요. 근데 아가씨는 왜 파마 머리를 하고 있어? 스트레이트 펌도 있는데 왜 안 하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죠. 그 남자는 일방적으로 질문을 계속 하더니 갑자기 본인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자동차였는데 저는 차를 잘 몰라서 그냥 듣고 있었고 제 기억으로는 무스와 에쿠스를 타고 다닌다며 자랑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냐며 아저씨 이러고 다니시는 거 알면 부인이 화날 것 같다면서 대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저에게 사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요. 부인과는 사별했고 아들이 3인가 4인가 있다고 하면서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들어주기가 힘들어서 그 남자를 무시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경기도 쪽에 맛있는 거 파는 곳 알고 있는데 차 타고 놀러 갈래? 하길래 남의 차는 안 탄다고 거절했습니다. 제가 별 반응이 없으니 알바 끝나는 시간이 언제냐고 물어봤고 그 말을 끝으로 그 남자는 편의점을 나갔죠. 순간 며칠 전에 봤던 하얀색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여성들이 혹시 이 남자를 따라다녔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안 좋은 느낌 때문에 신고도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냥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넘겨버렸죠. 그리고 그날 밤 편의점 정산을 끝마치고 문을 닫고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가지고 다녔는데 자전거 보관소까지는 거리가 있어서 가게의 전면 유리 부분에 자전거를 메워두곤 했죠. 자전거 열쇠를 풀면서 이어폰을 꽂으려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아가씨, 아가씨 라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미아 삼거리의 특성상 사람이 매우 많았고 차도 많은 대로변이라 저를 부르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자전거를 끌어내서 집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몇 달 뒤 2009년 어느 날 연쇄 살인마가 검거되었다고 뉴스에 도배가 됐고 며칠 뒤 범행 일체와 신상 정보가 알려져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 당시 큰 이슈가 생기면 실시간 검색어가 엄청난 영향을 끼치던 때였는데 저는 그걸 보고 살인마 이름을 접할 수 있었죠. 이름은 강호순, 희생자는 대략 9명쯤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살인마 얼굴과 이름을 보는 순간 편의점에 찾아와 제 키와 몸무게를 묻던 그 남자가 살인마 강호순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죠.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내용인데 그날 편의점 문을 닫고 자전거를 타려고 하고 있을 때 그 당시 제 바로 뒤 사람 많은 거리에서 앞유리 창만 내린 자동차 한 대가 정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차가 그냥 정차한 차일 수도 있지만 창문을 내린 채 저를 부르고 있던 그 살인마였다면 엉겹결에 살인마를 피하는 천운을 겪은 것이겠죠. 정말 잘못하면 죽을 뻔했구나 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던 경험인데 10년이 지난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입이 무겁다거나 말을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흐려졌다는 이유로 말을 좀 아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하면 왜 그때는 내가 강호순을 만났다라고 기자들과 접촉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그 당시 워낙 큰 사건이라 어쩌면 언론을 쉽게 탈 수 있었음에도 저는 그 이야기를 숨기고 오랜 시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훌쩍 넘어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보를 하게 된 거죠. 만약 그 남자를 따라 경기도에 갔더라면 살해당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저와 같이 무속인도 아니면서 때로는 뭔가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지만 그동안 일종의 편견의 벽도 두껍다는 것도 느꼈고 실제라고 겪은 걸 말해주면 공상허언증 취급까지 받는다는 사실도 깨달았죠. 제가 비록 경찰이 미리 신고를 하지 못해 마지막 희생자가 나오게 된 것에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그 여성 원기들의 존재를 보지 못했더라면 제가 겪었을 수도 있는 위험을 생각하며 한 번씩 고마움을 느끼곤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 보았던 원원분들께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